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랑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는 고급 횟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순간은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가격을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랑 GM과 포드를 간략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매 주말 방송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님, 호연 유선님, 행복줍줍님, 안알려줍님, 선석호님, 정수님, 성식초님 모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 아침마다 목이 안 좋아서요. 방송 중에 기침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제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은요,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기 때문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후원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가입해 주셔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내내 강세를 보여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2.87% 나온 상승했어요. 다우보다 좀 더 높게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오늘은 개장 전에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죠. 이 지수가 좀 더 높아지는 흐름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연준이 가장 집중해서 보는 지수가 바로 근원 PC 물가지수죠. 근원 PC 물가지수도 오르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원래 나스닥이 좀 빠져야 되는 형국인데 전날 호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인텔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장 전반적으로 온기를 불어넣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12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이 아닌 12월 달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날 어닝 쇼크를 보인 아마존의 주가는 오늘 6.8% 폭락을 했어요. 유가는 다소 하락하며 80불대에서 정체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아마존을 제외한 대부분이 상승한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부 보면 잘 할 수 있죠. 오늘은 아마존이 6.8% 빠졌는데 원래 어제 애프터아워에서는 20% 가까이도 빠지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주가 하락폭을 만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7.55%나 올랐고 반도체 주식들도 오늘 크게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테슬라는 1.52% 상승했는데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좀 미진한 편이었어요. 다만 한 주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역시 빅테크 기업들 좋지 않죠. 호실적을 발표한 애플을 제외하고는 좀 안 좋은 모습인데요. 특히 메타랑 아마존은 시장에 커다란 실망감을 주면서 굉장히 많이 빠진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주식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테슬라는 6.5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일론의 트위터 인수에 따른 테슬라 주식 매도 우려감을 상당히 씻어낸 한 주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슬로우 스토캐스틱상 과매수 구간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장에 잠깐 부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1500선을 단기 지지 라인으로 삼고요. 11230선을 단기 저항으로 삼고 목표가는 11600 정도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600을 넘어서서 상승을 보여주면 12월 달에 산타랠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와 나스닥을 비교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다우가 훨씬 더 강력한 모습입니다. 왼쪽은 다우 지수고 오른쪽은 나스닥 차트인데 딱 9월 달부터의 모습을 보더라도 다우 지수의 상승폭이 나스닥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우는 이미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을 강력한 양봉으로 지금 넘어서는 모습인데 아직 나스닥은 200일선의 중간도 지금 못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괴리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나스닥이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갭을 채울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나스닥이 다우보다 약한 거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악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빅테크 주식들의 PE 지수가 아주 낮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PER이 9 정도밖에 안 보여요. 웬만한 다우 지수에 속한 맥도날드라든지 정유회사라든지 20을 넘어가는 순간인데 메타와 같은 성장주가 PER이 10도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주의 억울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도 언젠가는 다우를 따라갈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기에 좀 더 가치주, 그러니까 유가 인상과 관련된 그런 가치주에 좀 더 실적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나스닥의 상대적 약세는요, 역시 더디어진 실적 성장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죠.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역시 성장세가 중요합니다. 다우지수에 속한 전통적인 산업들보다 훨씬 더 큰 성장세를 보여줘야지 나스닥의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을 보면 순이익 증감률이 상당히 안 좋아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빠지는 모습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85%나 빠졌는데 워낙 기대치가 낮아져 있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 대비 실적은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오늘 주가가 급등했는데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보면 안 좋은 모습이에요. 자, 애플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는 순이익이 무려 103%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러한 기업 성장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매출액 성장률만 보더라도 테슬라는 56%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매출액이 성장한 반면에 주가에 폭락이 있었던 아마존이 15% 성장을 했고요. 나머지 주식들도 성장세가 상당히 더디어진 모습이에요. 애플과 구글,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S&P 500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인 11%보다 낮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의 매출액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번 주가 상당히 다이나믹한 구간이었죠. 빅테크 실적 발표 주간이 끝났고요. 자, 오늘은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장 개장 전에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9월 PCE 지수는 6.2%가 나오면서 6월 달을 피크로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크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횡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지수는 역시 근원 PCE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PCE 지수에서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지수가 9월달 지수가 전월 대비 5.1%로서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전월은 4.9%였고 이번 달은 5.1%가 나오면서 이게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8월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 잘 잡히지 않는 물가라는 거죠. 다만 이 근원 PC 지수가요 한 4.5%를 넘어서 고공행진을 했던 순간이 한 1년 전부터였습니다. 자, 2021년 12월부터 이게 4.5%대로 급상승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도 급속도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PCE 지수, 물가지수라는 건 전년 동기 대비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전년 동기였던 2021년 12월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자, 내년 1월부터는 충분히 이 지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기고 효과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년 동기 때 물가지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나올 PCE 지수라든지 CPI 지수는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히 이러한 숫자들이 충분히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엔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물가는 잘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가와 가장 밀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1월 2일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올 FOMC 미팅에서 0.75% 인상 확률은 81.3%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값이 거의 95%를 넘었었는데 그래도 많이 낮아진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80%를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1월 달에 0.75% 인상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12월 14일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빅스텝의 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올해 금리가 4.25에서 4.5%로 올라서면서 현재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 수 있겠다. 그리고 12월부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의 인상 확률이 나온다면 시장은 환호하면서 연말 산타랠리를 잠깐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차트를 보면 양봉이 나왔는데 아주 밑꼬리를 길게 단 양봉이 나왔어요. 오늘 저가는 216불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롤러코스터를 탔던 테슬라의 주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밑꼬리가 길게 단 해머형, 망치형 봉이 오늘 나타났어요. 자, 그러니까 저가 매수 세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앞으로의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246불 이상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하향 트렌드이기 때문에 190불대 초반까지도 염두를 해두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 분석을 이따 해드릴 건데 너무나도 싼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향후 1년 후, 2년 후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추매할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유럽에서 9월달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테슬라 모델 Y라고 했죠. 압도적 1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등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압도적 1위를 만들어내고 있고 2등부터 5등까지는 대부분 내연기관 차로서 준중형이라든지 소형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들이에요. 테슬라 모델 Y가 이러한 차량들보다 적게는 1.5배에서 2배 이상 비싼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위를 기록했다는 것, 정말 상징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고급 횟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가격이 시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횟집에 가면 싼 어종들은 그냥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비싼 어종들은 그냥 시세 이렇게 적혀 있죠. 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바로 테슬라가 거기에 해당하는 고급 어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최근에 가격을 내렸었죠. 적게는 4.8%부터 9.4%까지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맞춰서 연말에 대량의 딜리버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고급 모종이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인기도 없고 저가의 차량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가격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내렸지만 가격을 올린 곳도 있었어요. 유럽의 덴마크에서는 차량 가격을 대당 21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가격을 통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게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가 가격 정책이라든지 마케팅 정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영업은 제대로 잘 되고 돌아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부채 비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자,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한 기업의 건전성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낮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를 자기 자본 비율로 나눈 거고요. 현재 3분기 기준 84%의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부채는 84만 원 갖고 있고 총 자산은 184만 원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에 테슬라는 이자 비용보다 이자 소득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워낙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안정된 상황에서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기가 베를린 독일 공장이죠. 확장 계획을 또 발표를 했는데 경제부 장관인 스타인바우더 만족시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가 베를린,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지역에 약 300헥타르 토지를 소유 중에 있는데 이 중 70헥타르 추가 확장 계획을 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공장 확장으로 위해서요, 토지를 개간 중에 있다라고 해요. 자, 현재 기가 베를린요, 페이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서 주당 2,000대에서 3,000대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공장 확장을 통해서 직원 수는 12,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이에 따라서 베를린은 모델 Y를 25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말이 되면 5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연평균 40에서 50% 성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랑 GM과 포드의 3분기 실적을 비교 분석을 해보자면요. 미국의 이제 빅3라고 할 수 있겠죠. 스텔란티스는 이제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GM과 포드가 전기차 쪽으로는 테슬라를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차량 판매 대수는 역시 테슬라보다 GM과 포드가 훨씬 많습니다. GM은 90만 7천 대, 포드는 108만 6천 대를 판매했고 테슬라는 34만 대를 판매했어요. 거의 GM과 포드가 테슬라 대비 3배 이상 차량 대수를 판매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매출액 차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GM과 포드가 테슬라보다 한 2배 정도 매출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차량 단가가 훨씬 높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순이익은 테슬라가 더 높습니다. 3분의 1밖에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순이익은 더 높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4조 8천억 원의 3분기 순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GM은 4조 7,200억 3배 정도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보다 낮은 순이익이고요. 포드는 1.2조 원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는 포드의 아르고 투자,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 부문이죠. 이런 부문에서 비용이 크게 발생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짐 팔리 포드 CFO는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낙관적이지만 해당 기술을 반드시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자율주행을 포기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업의 체력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캐시카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지속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코로나 저점 이후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1년 이후에 포워드 EPS는 지금 5.65불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는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준적인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228불을 5.65불로 나누면은 현재 1년 포워드 PER이 40배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는 2년 전이었던 2020년 초반에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미국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테슬라도 60% 가까이 고점 대비 빠졌었는데요. 자, 그때와 거의 비슷한 지금 PER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랑 비슷한 PER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는 테슬라 앞에 있는 모든 성장 동력을 무시한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말부터 내년까지 아주 커다란 성장 동력들이 있어요. 자, 내년 초에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 도입을 앞두고 있고 테슬라는 이것에 대한 온전한 수혜를 입을 예정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 EV 크레딧을 잘 준비하고 온전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10빌리언 자사주 매입도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고 FSD 와이드 릴리즈가 연말부터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2024년 이후에는 3만불짜리 완전 자율주행 차량도 출시할 예정에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내년 2023년 월가 전망에 EPS는 5.65불이라고 했죠. 테슬라의 PER은 못해도 한 60배 정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60 곱하기 5.69를 하게 되면 340불 정도의 적정 주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340불까지는 무조건 오를 것 같다 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28불 주가가 얼마나 싸다는 거 아시겠죠? 자,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기가팩토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죠. 슈퍼컴퓨터 도조죠. AI 기술을 소유했다는 거고, 자, 향후에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현재 박앤세일 기간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박앤세일 기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